문이 닫히는 소리 하나로 드림과의 가짜 평온이 그대로 갈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두세요. 오늘 이야기는 막말 댓글 몇 줄로 끝나는 스캔들이 아니라 드림그룹 통째로 뒤집히는 폭탄이 연쇄로 터지는 구간이거든요. 채화영은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부터 표정이 바뀌는 타입이었는데요. 누가 봐도 흔들려야 할 타이밍에도 채화영은 늘 흔들리는 척만 하더라고요. 드림호텔 신관 오픈 발표의 날 기자들 앞에서 채화영은 일부러 늦게 등장했는데요. 늦게 들어오는 동안 현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질수록 채화영은 더 유리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마대창 회장과 마주치기 전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 흔들리면 회장의 잔소리도 줄어드는 법이니까요. 그날 로비에는 설린 이름표를 단 마서린이 보였고요. 그런데 그 마서린이 진짜 마서린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장미는 이름표를 달고도 눈빛이 너무 또렷했는데요. 오장미는 늘 그래요. 겁이 많은 척하면서도 사실은 사람들의 겁을 먹는 순서를 계산하더라고요. 오장미 옆엔 오복길이 멀찍이 서 있었고 오태평은 로비 기둥 뒤에 몸을 숨기듯 서서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오태숙과 연보라도 행사장에 들어오려다가 입구에서 멈칫했는데요. 오태숙은 여기 공기 이상하다는 걸 먼저 느끼는 사람이고 연보라는 어른들 표정만 봐도 분위기를 읽어버리는 애였거든요. 문제는 채화영이 마이크를 잡기 직전에 시작됐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이 켜지더니 홍보 영상이 아니라 정체 모를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사고는 그렇게 정리하면 돼. 라는 남자 목소리 그리고 입만 막히면 가문은 산다. 라는 여자 목소리가 이어졌고요. 사람들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강남봉이 그 자리에 들어오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강남봉은 당황한 얼굴로 스크린을 올려다보면서도 이상하게도 걸음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마치 저 음성이 자기와 관계가 있다는 걸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는 사람처럼요. 채화영은 그때부터 바로 방패를 꺼냈습니다. 채화영이 가진 방패가 뭐냐고요? 사람들이 비웃는 그 단어 바로 불륜이었죠. 채화영은 스크린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아주 얕게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 한숨이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봐요 내가 피해자죠? 처럼 들리게 만드는 게 채화영의 재주였거든요. 채화영은 강남봉을 향해 시선을 옮기고는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또렷하게 말합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만하면 됐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재생 중인 음성 파일보다 교수와 대표의 관계에 먼저 꽂히기 시작했죠. 채화영은 바로 그걸 노린 거였고요. 음성 파일이 사고의 증거인지 아닌지는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불륜 프레임은 단순해요. 단순한 프레임은 빠르게 퍼지고 빠르게 퍼진 건 빨리 믿어지거든요. 강남봉은 그 프레임을 더 키워버립니다. 강남봉은 채화영에게 다가오면서 내가 다 정리하겠다는 말을 입 밖에 꺼냈는데요. 그 순간 로비 여기저기서 휴대폰이 동시에 올라오더라고요. 채화영은 그걸 보고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채화영은 화를 내는 순간 패배라는 걸 너무 잘 알죠. 대신 채화영은 불륜이 아니라 스토킹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만 따라오세요. 제발요. 딱 이 한 문장으로요. 그 한 문장이 던져지는 순간 채화영은 스캔들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강남봉은 내가 너를 지킨다는 표정을 짓고 채화영은 나는 쫓기는 사람의 표정을 짓고 군중은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하죠. 누가 진실을 따지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결론이 아니라 구경거리거든요. 그런데요 오장미는 그 구경거리를 더 큰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사람입니다. 오장미는 마서린 이름표를 달고도 누구보다 차갑게 채화영을 관찰하고 있었는데요. 오장미는 채화영이 방금 꺼낸 방패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요. 그래서 오장미는 그 방패를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장미는 오히려 그 방패가 더 커지게 둡니다. 방패가 커질수록 방패 뒤에서 숨겨진 진짜 죄가 더 무거워지니까요. 그날 밤 진홍주는 또 다른 불씨를 올립니다. 진홍주는 강백호를 오래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오장미를 미워하는 이유도 결국 강백호 때문이었죠. 진홍주는 염산월에게 기대어 살았고 염산월은 채화영과 친구인 척하면서 서로 약점을 쥐고 있는 관계였거든요. 진홍주는 자기 계정이 아니라 팬 계정들을 움직여서 드림호텔 로비 영상 클립을 짧게 편집해 퍼뜨립니다. 제목은 자극적이고요. 댓글은 더 잔인하죠. 드림과 며느리 자리 뺏는 싸움 가문 박살 같은 말들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진홍주는 그 흐름이 오장미에게 먼저 꽂히길 바랐던 거예요. 마서린이 흔들리면 채화영이 흔들리고 채화영이 흔들리면 강백호도 흔들릴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강백호는 그런 흔들림에 끌려가는 타입이 아닙니다. 강백호는 변호사잖아요. 감정이 먼저 움직이면 증거가 놓친다는 걸 강백호는 몸으로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강백호는 한영자에게서 연락을 받고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수리점으로 향합니다. 강백호가 며칠 전 맡겨뒀던 휴대폰, 오복길에 오래된 폰이 복구 작업 중이었는데요. 수리기사는 난감한 얼굴로 말합니다. 누가 보호자라고 하면서 가져가려 했어요. 강백호는 그 말 듣자마자 눈빛이 바뀌었죠. 보호자라는 단어가 왜 위험한지 강백호는 너무 잘 아니까요. 누군가가 보호자라는 말을 쓴다는 건 누군가를 소유하려는 시도이기도 하거든요. CCTV를 돌려보니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보였는데요. 걸음이 익숙합니다. 이강혁이었어요. 채화영 곁에서 더러운 일 처리하는 해결사 이강혁. 강백호는 화면을 멈추고 캡처를 저장하더니
바로 강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버립니다. 형, 너 지금 어디야? 채화영이 이강혁 움직이는 거 알고 있지? 강준호는 그 전까지도 계속 회피하고 있었는데요. 강준호는 셰프이면서도 강남봉에게 입양된 뒤로 늘 드림가의 문턱에서 흔들리는 사람이었죠. 강준호는 드림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채화영은 그 욕망을 너무 예쁘게 포장해서 던져줬습니다. 마서린과 결혼하면 너도 드림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요. 강준호는 그 말이 사다리인지 올감인지 애써 판단을 미뤄왔는데요. 강백호의 전화 한 통에 마음이 꺼림칙하게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마대창이 움직이죠. 마대창은 평소에도 급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급한 사람은 실수하고 실수는 냄새가 나거든요. 마대창은 양금순을 불러 아주 조용히 물어봅니다. 요즘 집안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양금순은 드림과 살림을 오래 봐온 사람이잖아요. 양금순은 말은 아끼지만 손에 쥔 것들이 많습니다. 양금순은 그날 작은 상자를 내밀었는데요. 상자 안에는 낡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는 마동석이 사라지기 전 남겼던 물건이었고요. 마대창은 그 반지를 보는 순간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집니다. 마동석은 드림그룹 후계자였고 실종은 실종이 아니라 철이었을 가능성이 늘 떠돌았잖아요. 그 처리에 채화영이 얽혔다는 의심, 강남봉이 얽혔다는 의심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요. 드림가에서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됩니다. 채화영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채화영은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죠. 채화영은 이강혁에게 말합니다. 오복길부터 잡아. 오복길은 정숙희와도 연결된 사람이고 오장미의 보호자이기도 하잖아요. 오복길이 가진 정보가 드러나는 순간 불륜 같은 가벼운 프레임은 의미가 없어져요. 채화영이 두려운 건 욕먹는 게 아니라 진짜 죄가 구조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 사이 오장미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왜 병원이냐고요? 진짜 마서린이 병원에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진짜 마서린의 몸에는 어릴 때부터 남아있는 특징이 하나 있었거든요. 오장미와 마서린을 가르는 작은 표식, 그게 확인되는 순간 설린이라는 가면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장미는 가면이 찢어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장미는 오히려 그 가면을 이용해 채화영을 흔들 계획이었죠. 문제는 채화영도 같은 목표로 병원을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병원 복도에서 채화영과 오장미가 엇갈려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채화영은 오장미를 향해 미소를 짓는데요. 그 미소가 반가워가 아니라 내 숨통 여기 있지? 라는 표정이더라고요. 오장미는 그 미소를 보고도 밀리지 않습니다. 오장미는 목소리를 낮춰 말하죠. 대표님은 사람들이 욕하는 게 무서워요? 아니면 사람들이 진실을 아는 게 무서워요? 채화영은 잠깐 눈을 깜빡입니다. 아주 짧게요. 그 찰나가 오장미에겐 답이었죠. 채화영은 욕은 견딥니다. 하지만 진실은 못 견뎌요. 진실은 권력을 깨거든요. 그날 밤 강남봉은 또다시 스스로 불을 붙입니다. 채화영이 연락을 차단하자 강남봉은 밀당이라고 착각하고 드림호텔 출입을 시도합니다. 경비가 막자 강남봉은 소리칩니다. 나 화영이 보호자야. 그 한마디가 문제였죠. 드림가에서 보호자라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로 들립니다. 마대창 귀에 그 말이 들어가는 순간 채화영은 끝장입니다. 채화영은 그걸 알기에 더 잔인해질 수밖에 없어요. 채화영은 이강혁을 통해 강남봉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지는데요. 그 조용함이야말로 가장 시끄러운 증거로 남는다는 걸 채화영은 깜빡합니다. 사람은 급해지면 자기 패턴을 반복하거든요. 강백호는 그 패턴을 잡으려 합니다. 강백호는 오태평과 함께 이강혁 동선을 따라가고 오태평은 분노하면서도 끝까지 오장미를 걱정합니다. 누나 또 휘말리는 거 아니야? 오태평의 불안은 단순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 강백호는 그 마음을 증거로 바꾸려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강백호는 한 문장을 오태평에게 던집니다. 끝까지 가는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예요. 오태평은 그 말에 겨우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준호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강준호는 채화영이 던진 결혼 제안이 자신을 올려줄 거라고 믿고 싶어 했는데요. 마대창이 강준호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너는 사람이냐 판이냐? 강준호는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채화영이 자신을 사랑해서 잡은 게 아니라 자신을 드림가의 얼굴로 써먹으려는 거였다고요. 강준호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강백호는 형의 침묵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챕니다. 형이 침묵하는 건 누군가의 거래에 반쯤 발을 올렸다는 뜻이거든요. 오장미는 그 모든 흐름을 알고도 마지막 카드를 당장 던지지 않습니다. 오장미는 오복길에 폰에서 복구되는 음성 메모 일부를 들여다보면서도 바로 폭로하지 않는데요. 오장미는 한 번에 터뜨리면 상대가 방어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요. 오장미는 채화영이 불륜을 방패로 썼던 것처럼 이번엔 오장미가 불륜을 미끼로 씁니다. 사람들이 채화영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 사이에 채화영이 숨겨둔 더 큰 죄의 문을 열어버리려는 거죠. 마지막 장면에서요. 오장미는 마서린 이름으로 짧은 글을 올립니다. 사과도 해명도 아닌 딱 한 줄이었는데요. 내가 지키려는 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빼앗긴 이름이에요. 그 글이 올라오자 진홍주는 먼저 움직이고 염산월은 딸을 말리려다 멈칫하고 채화영은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마대창은 조용히 반지를 쥐고 강준호는 거래의 문턱에서 숨이 막히고 강백호는 캡처한 CCTV를 다시 켭니다.
그리고 이강혁은 누군가의 병실 앞에서 멈춰 서는데요. 그 병실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마설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인지 그건 아직 일부러 안 열어두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붕대가 풀리는 순간 제일 먼저 무너질 사람은 최화영일까요? 강남봉일까요? 아니면 강준호일까요? 그리고 다음 전개는 스캔들이 아니라 증거의 전쟁으로 넘어가니까 구독이랑 알림까지 켜두시면 다음 폭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